전체 금액에서 80%가 대출이 되고 임대료를 받아버리면 이자 다 내고 나서도 최소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 거기에다가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 수익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무조건 계약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그런 과정 전반적인 불법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문서 위조라든지 사기 등등으로 이제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의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구민걸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계약금을 넣으면 계약금 보통 10%죠. 그럼 80%가 이제 전체 금액에서 80%가 대출이 되고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임대료를 받아버리면 이자 다 내고 나서도 최소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면서 계약을 권유한 사건입니다. 거기에다가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 수익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무조건 계약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지 의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그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분쟁이 많은 이유는 어떤 게 있고 왜 그런지 궁금해요. 네, 지식산업센터 분쟁 요즘 참 많죠. 그 이유가 우선 계약 당시부터 무리하게 과장 광고라든지 허위 광고를 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부동산이든 자산이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대부분 안 좋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더더욱 공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이라든지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은 처음에 얘기했던 수익 보장이 아닌 손실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의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계약 당시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이라는 법에 의거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지식 기반 산업 등 한정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업종에 대해서 국가적인 혜택을 주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실 생각이 없고 그런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허위 과장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이끌어낸 경우에는 법률상 이제 불공정한 계약으로 될 수 있고 표시광고법이라든지 또는 방문판매법 등에 의거해서 나중에 불법적인 소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의뢰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냈다면 이거는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당사자에게 그러한 위임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업자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를 제대로 하고 그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나서 냈다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무리하게 분양 계약을 하기 위해서 거짓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위임 절차 없이 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전반적인 불법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문서 위조라든지 사기 등등으로 이제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혹은 고지 의무에 대한 위법이 아닌가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는 제한된 업종만 입주 가능한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무리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임의로 사업자를 만들거나 또는 대리 신고를 통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 착오나 사기 등에 의해서 부당 계약에 해당돼서 계약 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새 금리가 올라서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계약 당시에 대출 이자가 3.4%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잔금을 할 때 이 이자가 6%로 상승했다면 이런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은행의 예금 대출이라는 이런 걸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자에 대한 부분은 확정 이율이라고 표시가 되지 않는 이상 변동으로 이제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그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사실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힘들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택고덕 지식산업센터를 의뢰한 이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 구제가 가능할까요? 일단 계약 당시의 상황과 그 계약서 등 작성된 서류들을 토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검토를 통해서 불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착오, 사기, 그리고 과대 광고, 그리고 방문 판매법 등 그런 법률상 위반 사항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저희 쪽에서는 법률적인 방법을 통할 수도 있지만 또는 합의 등을 통해 가지고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그리고 현재 도저히 어차피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본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법률상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실 텐데요. 그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어떤 정부에서 대책을 세울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본인들이 감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예상만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의뢰인 분들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